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인데요. 이 감정이란 강력한 힘에 만약에 휘둘려서 산다면은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힘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정대로 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반대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억누르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어두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내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감정이라는 힘을 잘 배출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유재석 씨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 MC 유재석 씨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내가 들으면 듣는 만큼 내 편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본인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져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침묵을 지키는 거죠. 내가 감정에 지배당해 있을 때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면은 나중에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면은 그 기회가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되게 침착하고 이성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감정이 실려 있으면 그렇게 침착하고 이성적인 말의 내용이다 하더라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함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은 일종의 정신수양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법칙에서 말을 줄이는 것까지 성공했으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사람이 화가 나는 걸 참거나 어떤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억눌러 있으면은 마음에 병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과 나 자신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닌 저 사람이 지금 화가 있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네. 인문학 청년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 있네. 제가 인문학 청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는 감정을 떼어놓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 다음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데
감정을 떼어냈으니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화가 난 원인을 찾는 거죠. 정신적인 수련은 곧 나의 감정을 단련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잘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화가 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더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더위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짜증이라는 감정이 확 솟구쳐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짜증이 난다고 해서 이 짜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거나 그냥 나 혼자 있더라도 짜증을 혼자서 내면은 이게 과연 풀릴까요? 풀리진 않고 그 더위가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옆에 치우쳐 두고 나라는 사람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왜 화가 나 있지? 인문학 청년이라는 사람은 지금 왜 화가 나 있을까? 왜 짜증이 나 있을까? 지금 더워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더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 그렇다면 지금 근처에 은행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위를 잠시 식히면 좋겠다. 이러한 형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내 감정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을 찾으려는 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옆에 치우쳐진 이 짜증이라는 감정은 서서히 누그러들 거예요. 왜냐하면 짜증이란 감정을 옆에 치우치고 감정을 뺀 상태에서 원인 분석과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만 이제 집중을 한다면은 이 짜증남이란 감정은 서서히 누그러들고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라는 사람을, 나의 감정을 떼어놓고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감정대로 행동했을 때 그 후에 불러일으킬 나비 효과를 생각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한 상황에서 이제 은행에 에어컨을 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참아야 하는 상황이죠.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경우도 대다수니까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은행에 있는 에어컨도 쐴 수가 없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조차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인내심으로 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인내심을 월등하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감정대로 표출을 했을 때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또 국민 MC 유재석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혀는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나의 입에서 뱉어진 말은 나 자신을 다스린다. 이 말은 즉슨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말이겠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있거나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감정대로 행동했을 때 예상했던 그 미래가 훨씬 실제로 행한다면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부정적인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고요. 여러분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즉 창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한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은 있다가도 자연스레 또 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훨씬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인 행동에 치우치기보다는 내가 정한 목표와 나의 가치관으로 삶을 훨씬 더 이성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